이번에 매도하신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매도 계약서를 쓰셨단 말이죠. 그것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3,4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물건까지 합치면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순수익으로 5천만 원 넘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요즘 경매가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면서 낙찰 받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위 금액이랑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10명 중에서 1등 하셨는데 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해서 빨리 매도될 수 있는 그 물건의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수강생을 만나기 위해서 수강생이 낙찰받은 집에 나와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하루 1시간씩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을 내셔가지고 전에 인터뷰 출연을 해주셨던 저희 수강생 분이십니다. 벌써 2달 만에 두 번째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하셔가지고 또 출연하게 되셨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2개, 3개 낙찰받고 매도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두 번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십니다. 요즘 경매가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면서 낙찰받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수강생 모시고 어떻게 단기간 내에 두 채나 그것도 순수익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엄청난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네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처음 낙찰받고 그때 인터뷰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남편분이 그때 네. 한 채 낙찰받고 나서도 같이 네네. 막 청소해 주러 가시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낙찰받고 매도하셨는데 네, 네. 남편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그 여기 보시면 싱크대에 시트를 붙이도록 시키고 네, 용돈을 줬습니다. 네, 처음으로 용돈을 줘봤습니다. 네, 네. 용돈 얼마 주셨어요? 네, 한 장 100만 원 들었습니다. 잠깐 하고 잠깐 한 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남편분 반응은 어떠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용돈을 줘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엄청 뿌듯하시겠다. 네네네. 그죠? 애들 반응은 어때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요. 잘은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마가 뭔가를 분주하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 느끼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매도하신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매도 계약서를 쓰셨단 말이죠. 네네. 그것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3,4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물건까지 합치면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네. 순수익으로 5천만 원 넘게 네네.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유, 맞아요. 연봉 7천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맞습니다. 거의 드물잖아요. 마지막 퇴사할 때도 추천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물건은 첫 번째 물건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있으셨나요? 그 첫 번째 물건으로 한 사이클을 제가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물건은 이제 딱 낙찰받고 나서 그냥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라서 아침에 남편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럼 대충 집안 정리해놓고 10시쯤 되면 일단 제가 노트북 앞에 앉는 것 같긴 해요. 경매 물건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괜찮은 물건 있으면 관심 등록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으세요? 다른 수입은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약간 전공을 살려가지고 페인팅 보조 작가로 일 있을 때 프리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알바 한 번 하러 나갔을 때 몇 네. 시간 정도 일하세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 것 같긴 해요. 페인트 하러 가는 거면 네. 또 하루에 8시간씩 칠하셔야 되고 몸으로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가지고 물건 네.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뭔가 시드가 모아졌고 투자할 게 바로 장착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한 3시간, 4시간씩 하는 것 같고요. 비수기일 때는 이제
거의 1시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1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경매 물건 하나 낙찰받고 그냥 팔았는데도 그렇게 알바 30개월 한 금액을 그냥 한 번에 버시게 된 거잖아요. 네. 남편분의 반응은 또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제 수입을 100%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거 영상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뭐 아는 거 아닐까? 저희 신랑은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사실 관여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막 뭔가 집에서도 싸부닥대고 이렇게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저에 대한 신뢰성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엄청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에 수익 나신 물건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400만 원,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8,720만 원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명 입찰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낙찰가가 2억 1,19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2위 금액이랑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네. 10명 중에서 1등 하셨는데 아. 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였거든요. 그래서 2등하고 차이 금액이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낙찰가 산정은 그냥 배운 대로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시세 조사 정확하게 하고 수익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2월달에 처음 입찰을 했었고요. 2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수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입찰하러 갔을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갔었는데 되게 법원이 너무 한산한 거예요. 금액을 조금 정말 낮춰야 되나? 되게 그때 연락 주셨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카톡으로 제가 보내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한산하다.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처음 집에서 생각해 왔던 금액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네. 맞아요. 입찰하시기 전에 저한테 네네. 수익표 계산해서 보내주셨었잖아요. 네네. 거기 적은 그 입찰 가격 그대로 지금 낙찰을 받으셨던 네. 거죠. 그때도 입찰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2등이 허그였는데 네네. 하마터면 그죠. 허그가 이 집 가져갈 뻔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초보자분들이 네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허그가 많이 입찰을 하니까 너무 네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은 물건들 중에서 2등이 허그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허그가 뭐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는 실전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실제 들어간 실투자금은 얼마고 도대체 어떻게 순수익 3,4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낙찰금이 2억 1,190만 원입니다. 매도 얼마에 하셨죠? 2억 6천에 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2억 6천만 원에 파셨던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누구한테 파셨어요? 글쎄 보니까 그 매수자분이 중국인이시더라고요. 네, 네. 중국 부자 같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한 달 만에 4,810만 원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등록세가 233만 원, 등기비랑 뭐 각종 수수료가 120만 원, 수리비 200만 원을 썼단 말이죠. 네, 네. 그 이 200만 원에 남편분 100만 원 들어가져 있나요? 다른 거 남편은 따로 별도로 드린 거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용돈? 네, 그렇습니다. 용돈. 1시간 100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15% 구간으로 720만 원을 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100만 원 정도 내셨습니다. 뺄 것 다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순수익이 3,437만 원이에요. 여기서도 양도세 부분에서 누진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좀 빼줘야 되는데요. 그걸 빼주지 않고도 이렇게 순수익이 3,4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신 거죠.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건 대출은 얼마 받으셨고 총 실투자금이 얼마 하셨죠? 대출은 77% 정도 나와가지고 1억 6,300 받았고요. 네. 실투자금은 한 5,500, 4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지금 첫 번째 낙찰 받으셨던 물건보다는 실투자금이 좀 더 들어간 물건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낙찰 받고 매도를 하고 나서 생긴 수익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좀 더 합쳐가지고 이 물건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애초부터 이 두 번째 물건을 찾으실 때부터 네. 시드를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큰 물건을 하자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처음 물건이 제가 시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매물 검색할 때 좋은 물건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못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서 일단은 시드를 좀 모아보자 생각해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지금 이 물건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영상에 나오셨을 때 네, 그 네. 다음은 좀 다가구를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최종 목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나 가지고 싶은 게 목표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시드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시드를 모아보자. 이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조금 더 단타를 하시면서 네네. 시드를 좀 더 모으시고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가구 쪽으로 가시겠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하자라는 네. 그 기준을 잡으시고 어떤 걸 가지고 물건을 좀 보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해서 빨리 매도될 수 있는 그 물건의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업무 중에 하나인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배후에 있고요. 뭐 1호선, 7호선, 뭐 더블 역세권, 건물이 준신축이고 맞아. 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공업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도 좀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7층이잖아요. 다세대인데 그래서 되게 전망도 좋거든요. 사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빠르게 매도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다 갖춘 거예요. 맞아. 모두가 좋아하는 되게 쉬운 물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낙찰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입찰은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운 좋게도 제가 사실 올해 점을 봤더니 점쟁이가 올해 굉장히 운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점쟁이 분이 뭐 세 번째 낙찰 뭐 이런 거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올해가 삼재이긴 한데 되게 운이 좋은 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많이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죠. 네네. 그럼 올해 끝나기 전에 네네. 우리 두 채 더 매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 어때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도 좀 이거 낙찰받고 파실 때 네, 저희 네. 강의 뭐 커뮤니티나 저희 네, 네. 동기분들 피드백 네, 네.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커뮤니티 자체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적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날 내가 폐찰했다. 저 폐찰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터놓을 데가 없는데 맞아.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서로 그냥 마음의 위안 자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가족이라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해도 공감을 잘 못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네, 사람들끼리 네. 얘기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이나 벌써 사이클을 돌리셨단 말이죠. 완전 네, 대선배이신 네, 건데 아니요. 대선배로서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두려워하셔서 실전으로 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네, 그런 네. 분들한테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조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경매가 굉장히 두렵고 약간 무서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매가 사실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고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혼자서 하기가 뭐 두려워가지고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먼저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 실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긴 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오직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지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서 좀 실제로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 좀 조언도 같이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용기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시리즈별로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